성능지 오류로 인해서 뭐 무사고 차량인 줄 알았는데 사고차로 사시는 경우도 고객님들이 간혹가다 있으니까 진짜 살짝 보이는 그 누유 때문에 뭐 수리비가 100만원, 뭐 120만원, 엔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 그냥 다음 견적을 받으시거나 재견적을 받으시거나. 네, 안녕하세요. 열정모터스 박 팀장입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고차에 관심이 많은 딜러를 꿈꾸고 있는 뭐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고차 보는 사고차 구별법 전문가급은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매입했을 때 실질적인 사고 부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오늘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이거를 신차로 사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으면 완전 무사고라는 걸 알겠지만 중고로 구매하셨는데 중고차가 내가 어디가 사고 났는지 그때 당시에 안내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헤이 땡땡 아니면 SK 땡땡 이런 데에서 이제 내가 사고 부위를 올려놔야 되고 어디 부분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올려놓으시고 모르니까 안 올려놓으시고 현장 이제 검차가 왔을 때 중고차 딜러가 뭐 여기는 교환됐다, 뭐 저기는 교환됐다, 저기는 뭐 판금했다, 뭐 누유가 심하다, 뭐 이런 말을 들어서 감가 당할 때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좀 참고하라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장비 좀 착용하고 올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네트라고 하죠. 처음에 차량을 만들었을 때 도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닦아보면 페인트가 좀 칠이 많이 까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쪽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같은 데는 몽키 스패너든 무슨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확실히 풀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탈부착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여기 이제 테두리에 실리콘 패킹이라고 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네트가 교환이 된 차량이에요. 어떻게 이제 또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볼트가 우선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 있는 실리콘 패킹이 정상적으로 다 발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 가운데 보시면 위치는 다 달라요. 배출가스 등급표라고 해가지고 그 이쁜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용지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교환을 하게 되면 99%가 다 사라집니다. 그거를 이쁘게 띄어가지고 바뀐 그 교환한 후드에다가 붙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붙여도 좀 티가 많이 나겠죠. 그 스티커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거의 90% 이상은 교환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양쪽에 휀다 차들마다 좀 다른데 보통 체결 볼트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예전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볼트 체결이 한 4개 정도는 됐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눈에 보이는 건 딱 요거 하나예요. 근데 여기 후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칠이 많이 까져 있죠. 또 그럴 때는 반대쪽도 한번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완전 딱 풀었던 흔적이 보여요. 앞뒤 다. 이 휀다 같은 경우에는 단순으로 탈부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단차가 안 맞아서 라이트를 교환했는데 라이트 단차가 안 맞아서 휀다를 잠깐 풀어가지고 단차를 맞춘 다음에 다시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휀다 교환을 한 적이 없는데 교환이라고 빡빡 우기면 또 이제 보실 게 이 볼트는 풀려 있는데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도장 면에 원 바탕 색깔이 나오게 돼요. 이 도장 안쪽 색깔이 만약에 이게 교환이 되게 되면 얘는 흰색 차량인데 저 안에는 막 검은색이 돼 있고 회색이 진한 회색이 돼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교환으로 볼 수가 있죠. 안에 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스티커 같은 게 없는데 교환이 된 차량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뭐 현대 같은 현대 모비스 무슨 뭐 이렇게 부품에 대해서 그 스티커가 붙여져서 나와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휠 하우스죠. 차들마다 좀 다 달라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좀 물결 무늬로 좀 이따 참고 영상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물결 무늬로 막 이렇게 쌓아놓은 흔적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현대 기아 빼고는 좀 그런 물결 무늬가 있는 그 실리콘 그 실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쪽 영상을 지금 살짝 보여드리고 이쪽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실링은 그냥 일자로 쏘긴 했는데 저쪽은 뭔가 좀 되게 엉성하게 쌓여있고 여기는 되게 가지런하게 이쁘게 쌓여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쏜 거고 저 반대쪽 같은 경우에 사람이 쏴서 저런 모양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일정하게 쓸 수가 없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는 막 중간중간에 막 실리콘 자국도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요거는 이제 휠하우스 이 부분을 뜯어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휠하우스까지 들어갔으면 큰 사고였던 거예요, 측면에서. 그러면 요 밑에 쪽에 인사이드 패널하고 사이드 멤버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이드 멤버가 지금 저기 울퉁불퉁하게 돼서 망치로 폈던 흔적이 보이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사이드 멤버 판금까지. 여기 라디에이터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운데, 반사경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쪽 안쪽에 보시게 되면 안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서포트까지 교환이 들어가 있다. 앞에 요약을 해보면 후드 양쪽 휀다, 그리고 휠하우스, 인사이드 패널 거기까지는 교환이고, 사이드 멤버는 판금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차량의 한 4분의 2는 본 거예요. 나머지는 진짜 간단해요. 4분의 2면은 2분의 1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 안쪽에 있는 볼트 체결 부분 때문에 그냥 볼트만 봤을 때 풀려 있으면 고객님 차는 교환이에요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요. 이것도 휀다처럼 단순 탈부착해서 단차를 보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아까 후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쪽에도 이렇게 실리콘이 마감이 돼 있어요. 이게 보통적으로 예전 차들은 이렇게 교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실리콘을 또 사람이 써야 되니까 울퉁불퉁 막 지그재그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어서 일자로 쫙 이쁘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일 구별 방법, 교환이 안 돼도 실리콘에 손톱 자국은 남아요. 근데 교환이 된 차량 같은 경우에 실리콘이 깨져요. 손톱으로 살짝만 눌러도 실리콘이 톡 하면서 깨져요. 그런 걸로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 차는 문짝은 교환이 안 됐어요. 근데 A필러, B필러, C필러의 사고 유무는 문짝이 열린 상태로 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안 보시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열어서 보면 요 점점점점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요 차량 파츠들을 다 붙이기 전에 전기로 해서 출고 상태 때 용접을 한 스폿이라고, 스폿 자국이라고 부릅니다. 용접 자국이라고 부르겠죠. A필러 부분에 만약에 뭐 사고라든지 뭐 도장이라든지 판금 이런 걸 안 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뭐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게 되고요. 근데 봤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판금이 들어가서 폈던 애들은 여기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스폿과 이 도장면 사이에 갑자기 이 중간쯤 어딘가에서 갑자기 도색이 한 번 더 위쪽에 한 번 더 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겉에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요 고개를 들어서 이 안쪽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꼼꼼함이 있으면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겠죠. 이제 B필러, C필러 확인하는 방법은 다 그냥 여기를 뜯어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도장이 겹친다거나 이 스폿 자국들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C필러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휀다를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되면 휀다를 자를 때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정비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재량껏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뭐 성능장에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는데 그냥 여기만 대충 보고 무사고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지 오류로 인해서 뭐 무사고 차량인 줄 알았는데 사고차로 사시는 경우도 고객님들이 간혹가다 있으니까 우리 성능장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트렁크 쪽 보시면 트렁크도 되게 단순해요. 트렁크 볼트 체결 부위 양쪽에 2개씩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깨끗하죠. 먼지인데 지어보면 어디 볼트가 풀렸던 흔적이나 이런 건 없고, 여기 실리콘 마감 상태를 또 봐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볼트가 여기 있지만, 세단이나 아니면 경차나 막 이런 차들은 트렁크 커버가 있어요. 부직포로 되어 있는 트렁크 커버가 있는데, 손가락 같은 거나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껴보면 거기 볼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풀렸던 흔적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순 수리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냐 아니면 사고 이력이 있는 유사고 차량이냐라고 또 구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뒤에 휀다, 양쪽 리어 휀다, 그리고 이 뒤에 백판넬이라고 보는 리어 패널,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이제 스페어 킷 있는 데를 여셔가지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는 볼 필요가 우선 없는 게
만약에 백한달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면 무조건 봐야 돼요. 거기까지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트렁크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백판넬 사고가 없는데 거기만 손상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여기 중간중간 스포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요거 이제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노후화가 돼서 이 고무 패킹 부분이 녹은 거예요. 근데 여기 스팟, 스폿 다 자국 있고 이게 만약에 교환이 되거나 판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거기 부분을 벌린 다음에 다시 용접을 하고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 스폿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스폿을 다시 이렇게 용접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불똥이 나든지 아니면 철 조각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판금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을 일부러 필라고 막 망치질 했던 흔적이 만약에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분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어 휀다 부분도 똑같이 스폿 자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스폿 자국이 있고 또 위에 또 실리콘이 이렇게 이쁘게 잘 싸져 있는데 이제 또 여기 부분을 필라고 또 저기 스폿 자국들이 다 사라지고 이 실리콘도 다 뜯어냈다가 다시 써야 되니까 안 이쁘겠죠. 그런 걸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을 다시 쌌을 때는 저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일반 우리가 실리콘 쏠 때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파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중고차를 판매하실 때 중고차 딜러가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중고차 딜러가 이 부분이 교환이다 뭐 저 부분이 판금이다 뭐 이 부분이 뭐 누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누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보시는 분들마다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달라요. 어느 부분은 이게 미세 누유가 맞다, 어느 부분은 이게 누유가 맞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이제 누유가 너무 심하지 않는 이상 미세 누유이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가 와서 진짜 살짝 보이는 그 누유 때문에 뭐 수리비가 100만원, 뭐 120만원, 엔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 그냥 다음 견적을 받으시거나 재견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2등으로 돼 있는 후차 이제 딜러분한테 이제 연결을 해서 매입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세누유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비싸도 수리비가 헤드가스켓을 다 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2, 30만 원 내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대부분 그냥 세척만 하면 거의 그냥 없어지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정확한 이제 결과를 알아야 되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 요것만 이제 어느 정도만 알고 계셔도 부당한 감가를 조금 뭐 안 당하실 수도 있고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도 성능지만 보고 사지 마시고 이 부분은 교환이 된 것 같은데 저 부분은 판금을 한 것 같은데 대충은 알고는 계시는 그런 기본 상식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어 봤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피드백 뭐 좋은 말씀으로 좀 피드백 전달해 주시면 다음 영상 때 좀 더 수정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